난 한국이 역겹다. 15년 전 이 한마디는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데뷔 1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그룹 리더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싫다던 소년이 15년 만에 한국 힙합 씬의 판도를 바꾼 개척자로 돌아오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여정. 가수, 래퍼, 프로듀서, 그리고 혁신적인 사업가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정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인간 박재범의 인생 드라마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7년 미국 시애틀에서 자유롭게 힙합 문화를 즐기던 평범한 소년이었던 박재범은 JYP 오디션에 합격하며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혹독한 연습생 생활은 그에게 너무나 힘들었죠. 당시의 솔직한 심경을 친구에게 털어놓은 글이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2008년 그는 보이그룹 2PM의 리더로 화려하게 데뷔하며 10점 만점에 10점, 어게인 앤 어게인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킵니다. 모두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때 그의 발목을 잡은 건 4년 전 마이스페이스에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난 한국이 역겹다는 자극적인 문구는 대중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줬고 결국 그는 그룹 탈퇴와 함께 쓸쓸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JYP가 팬카페에 박재범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결정이라는 추가 발표를 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죠. JYP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생활 문제라고만 언급하며 그를 영구 탈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 문제, 마약 등 온갖 추측성 루머가 난무했고 그는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 모두가 사랑했던 아이돌은 한순간에 모두에게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해명도 없이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좌절을 겪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 미국으로 돌아간 박재범은 은둔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 바로 팬들이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열망했고 2010년 3월 15일 그는 유튜브에 진심을 담은 자작곡 Nothing on You 커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전 세계 팬들은 뜨겁게 반응했고 이 영상은 특별한 홍보 없이도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이펙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팬덤의 놀라운 결집력을 보여주었죠. 팬들의 염원 덕분에 그는 2010년 6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솔로 아티스트이자 래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2011년 카운트 안비를 시작으로 2012년 첫 정규 앨범 누 브리드를 발표하며 래퍼,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더 이상 소속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을 하며 그는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9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담은 레이블 AOMG를 직접 설립합니다. 로꼬, 그레이, 사이먼, 도미닉 등 실력파 뮤지션들을 영입하며 한국 힙합 씬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었고 AOMG는 단숨에 힙합 명가로 떠올랐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며 힙합 음악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여했고 AOMG는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인정받는 한국 힙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프로듀서 차차 말론과 함께 글로벌 레이블 하이어 뮤직을 공동 설립하며 한국 힙합의 글로벌화에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같은 해 힙합 거장 제이지가 설립한 레이블 락네이션과 한국인 최초로 계약하며 전 세계에 그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싫다던 소녀는 이제 한국 힙합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갔습니다. 힙합 씬의 정점에 선 박재범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2021년 12월 31일 AOMG와 하이어 뮤직의 대표직에서 돌연사임한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그곳에 나를 다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곳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과 함께 그는 2022년 모어비전이라는 새로운 레이블을 설립하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전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원소주를 런칭하며 주류 시장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원소주 팝업 스토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는 그의 영향력과 사업가적 감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드레드 헤어스타일로 문화 전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소속 아티스트들이 대거 레이블을 떠나면서 두 레이블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재범은 은퇴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당분간 은퇴 계획이 없다, 재충전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히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재범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 새겨진 타투들은 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어머니의 초상화 AOMG 로고, 그리고 Always Comeback이라는 문구처럼 그의 타투는 단순한 멋을 넘어 그가 걸어온 길을 상징합니다. 한 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박재범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일 것입니다. 한국이 싫다던 소녀는 한국 힙합의 역사를 새로 쓴 혁신가로 우리 앞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를 정의하는 단어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수, 래퍼, 댄서, 프로듀서, 사업가, 이처럼 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정의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언제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문화 전유 논란처럼 비판을 받기도 했고, 그가 설립한 레이블에서 아티스트들이 대거 이탈하며 그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범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의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의 끝없는 확장이 과연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재범은 여전히 자신을 재정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행보가 또 어떤 성공과 논란을 가져올지 그의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